예,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제 이번 그 특강의 주제죠. 그러면 과연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또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제조업 중심으로 또 각국들이 각국의 제조업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 디지털 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변화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로 비즈니스적인 영역으로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방금 슬라이드는 이제 여러분들 앞서서 살펴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 즉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비즈니스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요.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분석이 되고 최적화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거치냐라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죠. 뭐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 바로 90년대에 작은 95년도에 작은 책방에서 시작이 된 이 아마존이 이제는 뭐 안 파는 게 없죠. 저도 어제 아마존에서 다른 어떤 물품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바로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마존은 고객의 어떤 정보 데이터들, 구매 정보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요. 그래서 구매 패턴을 분석을 해서 어, 이 넓은 어떤 특히 이제 미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그 고객에 가까운 바로 물류센터에 이동을 시켜 놓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유통과 물류 비용이 감소되는 지금 아까 제가 앞서 살펴보셨던 내용과 같은 어떤 네 가지 어떤 그런 그 디지털 전환이 된 사업의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더 고도화가 되고 있고 이러한 어떤 모델을 따라서 우리 국내 뭐 쿠팡과 같은 기업들도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이제 여러분들의 산업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킬 건가 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이제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지멘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각 설비에 센서가 부착이 되고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 갈 것인지 이것들이 어떤 인간의 손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떤 시스템화된 디지털화된 어떤 산업에서 계속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해서 그 최적화된 기술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불량률이 적어지고 에너지 비용이 감소되고 또뭐 당연히 생산률도 최종적으로는 바로 높아지고 또 어떤 변화된 비즈니스 현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요. GE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 디지털 전환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옆에 이제 왼쪽 밑에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블룸버그 비즈니스라는 잡지가 2016년도에 이 세계적인 기업인 GE를 124년 된 스타트업 기업으로 표현을 하고 특집으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는 원래 이제 GE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된 124년 이상 된 지금으로 봐서는요 기업인데요. 원래 이제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 캐피탈 즉 여러 그 금융적인 어떤 유동성의 위기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관련 사업들 즉 금융, 가정, 미디어 등을 순차적으로 뭐 중국이든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좀 조정 좀 무거운 것들 그리고 조금 비관련된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원래부터 GE가 잘하던 원자력, 발전, 운송, 철도, 항공, 가스터빈 등 어떤 산업 분야에 이 GE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사업만 강화시킨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바로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최적화를 위한 바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융합시켜서 이 제조, 즉 GE가 잘하는 부분을 선별을 했고 그 잘하는 것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바로 이 GE는 바로 어떤 체질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체질이 변화된 것을 바로 이 블룸버그에서는
124년 된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 GE는 그것에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뒤에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이 그 기업의 어떤 비전, 그리고 그 비전 제시를 위한 바로 CEO의 어떤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바로 디지털 혁신에 올인했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고, 2015년부터 그런 것들을 이 그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바로 어떤 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뭡니까? 바로 돈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디지털 G는 G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왼쪽 밑에 보시면요, 이 G의 어떤 조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G는 바로 이 디지털 부분의 조직과, 그리고 연간 5억 달러 이상, 죄송합니다, 5억 달러 이상의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산업용 운영 체계인 프레딕트를 비롯한 각종 어떤 그 디지털 전환된 서비스들을 위한 여러 인프라들, 그리고 어떤 체계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즉, G는 자기들이 잘하는 어떤 산업을 선별을 했고, 그 산업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 전환시킬 건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조직과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전단 조직을 만든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G Predict 플랫폼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G가 잘하는 바로 항공기나 뭐 발전소에 어떤 가스터빈에 센서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엔진의 상태를 미리 분석을 해서 비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장이 나고 나면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고장 나기 전에 바로 수리가 들어가고, 또 여러 공고들이 들어가서 결론적으로는 경쟁사보다 더 아주 탁월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엔진도 극대화되고, 엔진의 어떤 성능도 극대화되고, 영업이익도 높아지는 이런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플랫폼의 구조도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가져온 이유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려고 가져왔는데요.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마 다른 어떤 강의 자료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프레딕트에서는요. 그리고 이 데이터 수집된 것을 이제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또 인공지능을 비롯한 각종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최적화해가는 이런 어떤 구조로 여러분들 이미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산업 구조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 갈 건가 라는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국내 현황은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 국내에 지금 현재 얼마만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통계치를 제가 조금 가져왔습니다. 2019년도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요, 과연 우리 산업이 전자상거래를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냐라는 건데,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그 코로나 이전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좀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하지 않으면 업체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특히 이제 우리 해운 물류 기업이 많이 있는 부산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19.6%만 바로 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 해서 또 다른 뭐 지자체도 많이 사용하느냐? 실제 서울, 제주, 뭐 경남, 인천, 경기 이런 정도 빼고는 대부분 다 아주 하위권이고, 그 중에 특히 이제 해운 항만 물류가 있던 많이 이제 소재하고 있는 부산이 그 비중이 낮다라는 것은, 아마 지금 이제 내년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디지털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비즈니스 역량까지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대한 비중들은 조금 좀 넘어가고요.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떤 스마트 해운 물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스마트 해상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여러 어떤 스마트화된 부분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앞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스마트와 인프라에 조금 집중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의 산업을 먼저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안 돼 있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부터 조금 해수부든 관계기관들이 좀 잡아가야 될 것 같고, 저희 부산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년부터 조금 연구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인증제도 정도, 예, 로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디지털 전환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디지털화된 것들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준이지, 이 산업을 어떻게 비즈니스를 디지털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현재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자, 이제 먼 걸음 달려오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과연 우리 산업을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아까 앞서 살펴보았던 이제 리서치사인 포레스트에서는요, 이 우리의 비즈니스 기술을 디지털 전환하기 위해서 6가지 전략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업이 디지털로 전환될 거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러한 우리들의 제품과 서비스들을 디지털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 제품과 서비스만 디지털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즉 이것은 뭐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좀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장치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모델, 어떤 그 시스템 등이 실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의 또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 바로 효율성 또는 생산성을 생각을 하지만, 실제 디지털 전환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민첩성입니다. 변화되는 어떤 시장에 얼마만큼 우리가 민첩하게 대응할 거냐라는 어떤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바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면 결론적으로 그 디지털 전환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민첩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신속한 어떤 고객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민첩하게 고객 중심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이제 그 어떤 생태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까 4단계에서 살펴보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생태계에 향상된 어떤 운영 기능 등이 역동적으로, 즉 어떤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생태계에 어떤 그 적응이 되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연의 생태계와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통합적으로 경험들을 축적을 하고 또 그 축적된 것을 계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포레스트 리서치사의 어떤 제안입니다. 어떤 이제 지금부터는 방법론을 좀 볼 텐데요. 이제 에이티 커니 건보다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조금 그 내용들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세계적인 어떤 그 컨설팅 그룹인 보스턴 그룹에서는요, 이 디지털 전환의 여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것이 단순히 디지털 전환이 어떤 케이스로 그냥 또 어떤 한 순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여행을 가듯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디지털 전환 여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첫 단추가 시작점이 바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가 준비가 되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략 수립이라는 조금 모호하지만은 또 우리 국내에서는 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강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디지털 파괴라고 하는 디스럽션의 어떤 부분이 디지털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있고 또 잠재력 생겨나고 있는지를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전략과 포부와 우리들의 전환 계획들을 수립하는 이 단계까지를 조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줘야 다음에 제가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뵀을 때 여러분들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단계부터는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파괴가 된 어떤 디지털 어떤 시장에서 어떠하면
이 또 혁신의 기회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또 어떤 이 통합적으로 어떤 가치 사슬들을 최적화할 건지 이제 그것들은 경계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회사의 어떤 가치 사슬을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우리들의 조직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팀에 대한 조직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녹색은 디지털 전략의 어떤 개발들이 이제 전반부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어떤 발전을 위한 성공을 위한 어떤 과정들이 이제 파란 하늘색 부분 그리고 조직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일단 자금 등을 어떻게 여정들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가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마케팅에 이제 디지털을 접목하기 시작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가속 장치들 조직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전체도 이제 확대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어떤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실행이 되고 이제 어떤 지금의 현재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재구상이 되고 어떤 신사업들이 이제 인수되는 왜냐하면 일개 기업들이 그 자체만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뒤에서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 그리고 어떤 계획이나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보스팅 컨설팅 그룹이 조금 이렇게 좀 시적이고 좀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앞에 있는 에디 커니는 이제 여러 발표 자료에서 나온 자료이긴 한데 좀 한번 내용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컨설팅사가 어떠한 도구들 자기들이 개발한 도구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프트라는 어떤 그 모델 그리고 이제 퓨처 프루트 이제 스트레이지라고 하는 어떤 모델 디지털 피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것들을 자기들이 여러분들이 기업들을 변화시켜 가겠다라는 것인데 바꿔 이야기하면 이것들은 일개 기업이 개개인으로 되지는 않고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도와줄 때 이제 AT 커니 같은 컨설팅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이렇게 할 만한 어떤 역량을 가진 컨설팅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 그리고 오늘 이런 그 강연의 기회를 준 이제 해양진흥공사와 같은 이런 공기관들이 우리의 어떤 해운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어떤 컨설팅사와 같은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번 어떤 그 연구 과정 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기업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 5가지로 조금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비전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지휘의 경우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조직과 인재가 당연히 확보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라고 해서 어떤 협력 체계가 형성되어야지만이 이것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이후에 바로 혁신과 R&D가 추진되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는 혁신 R&D는 이쪽 부분에 있죠. 비전이 수립되면 이것들을 혁신 R&D를 통해서 어떤 조직이나 사업들이 만들어진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방향이 다 만들어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강화하고 지속하는 방향을 위해서 혁신과 R&D에 대한 부분들 또 그런 조직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금 살펴보면요. 이 비전은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기업의 최고위급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경영진이 단순히 그냥 디지털 전환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디지털 전환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2단계, 바로 조직의 정비와 인재의 확보를 위해서, 즉 조직이 들어가야 되고요.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어떤 혁신, 단순히 어떤 전환이 아닙니다. 그냥 외부에 있던 어떤 무언가를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업의 돈과 조직의 어떤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로 비전 정립, 바로 CEO의 또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조직이 정비되어야 되는데요. 단순히 그냥 조직을 그냥 디지털화 해라 라고 한데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 엑센추어라고 하는 이제 컨설팅사에서는요 4가지 어떤 모델들을 일단은 구분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디지털화된 디지털 중심의 어떤 모델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각각의 어떤 그 부서에 디지털화된 어떤 어, 기술 인프라가 이제 형성이 일단은 만들 거고요. 뭐 그렇게 해야지 또 문장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디지털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조직들을 이렇게 넣는 어떤 분산 모델이 먼저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아간 방향은 바로 공유되는 이런 어떤 즉 각 이제 어떤 팀들이 어떤 디지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원들이 공유되는 모델이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COE라고 해서 디지털 전단 조직이 이렇게 CEO 밑에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헤드 쿼터 쪽에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 이러한 전략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어떤 산업의 부분들 이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전략이 수립되고 실행이 되는 어떤 구조로 가는데요.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까지는 너무나 많은 어떤 희생과 또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 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은 분명한 것은 디지털 출입 전단 조직뿐만 아니라 어떤 최고 임원 그리고 어떤 외부의 그런 어떤 그 디지털 전환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그 DNA가 있는 그런 어떤 인력들을 보충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밑에 있는데요. 바로 조직 스스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식을 가지거나 또 그런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 거버넌스인데요. 당연히 조직에 그런 어떤 DNA를 가진 디지털 전환의 DNA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요. 각각의 부서들 간에 그리고 외부 기관들 간에 또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해진공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공서 공기관 간의 어떤 협업이 되는 어떤 구조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라는 것이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델들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부분들은 이제 이곳에서 이제 어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에이티 커니가 이제 조금 제시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떤 체계와 어떤 조직들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모델들이 개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방향성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산업에 있어서 비즈니스에서 우선순위가 이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뭐 많이 보시는 그런 그 어떤 그 골목시장 같은 여러 프로그램에서요. 아주 버라이티한 너무나 많은 어떤 메뉴판들을 정리해서 식당이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 어떤 지원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산업도 이제 조금 한번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해져야 되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 전환하겠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여러 사례에서 보다시피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된 선별된 어떤 우선순위와 구성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을 도출을 하고요. 이제 4단계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미래 기회를 선점하고 또 아까 보셨다시피 디지털 약탈자들에게서 우리들의 산업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최적의 어떤 비즈니스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것은 이제 앞서 살펴봤던 바와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과 R&D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피드백 구조를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혁신의 어떤 전략들이 마련이 되면 이것들의 어떤 조직들,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만한 어떤 이노베이션 센터가 설립이 되고 지속적으로 그 조직에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다양한 외부 채널과 협력을 해서 어떤 실행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스트롬이라는 이노베이션 랩에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인데요. 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어떤 조직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이노베이션 센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아마 그런 뭐 부설 기술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러한 그 연구소들이 단순히 어떤 그 연구에만 또 국비나 어떤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산업을 비즈니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이런 조직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긴 강의를 제가 좀 짧게 좀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아까 제가 제안해 드렸던 여러 자료들에서 좀 살펴보시고요. 이 강의가 이제 연차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좀 더 내년에는 또 나은 강의로 좀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드리면 이 디지털 전환이 됐다고 해서, 즉 스마트화가 됐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전환이 됐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다 디지털 전환되어 있지는 않죠. 어떤 불규칙적인 어떤 작업량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법적인, 책임적인 부분, 보안적인 한계들 이미 이 디지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한계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디지털 전환을 안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어, 우리들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시장까지도 다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도전과 한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한계는 뭐냐면 제가 아까 여러 또 타종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했지만 실제 이 이종 간의 융합 그리고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기업들 간의 어떤 융복합을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좀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또 스마트하게 바꾸는 우리들의 산업을 이유는 생산성도 중요하겠지만 이 생산성보다는 민첩성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시고요. 이 디지털 전환이 됐다고 순식간에 우리가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디지털 전환들을 하기 위해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이런 DNA를 가진 기업들과 또 스타트업 기업들과 바로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특별히 이제 항만 쪽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해운 항만의 산업에 있어서 이런 그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이 CMA, CGM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항만 주요 항만들이 이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을 채택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 세계 70% 이상의 시장 컨테이너 크레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Z2M씨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어떤 자동화 터미널, 스마트 항만의 개발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여러 협업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이종적인 기업이죠. 그렇지만 이 두 기업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이 디지털 전환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이런 그 기업들이 아주 콜라보레이션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업들은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여러분들 제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은 바로 비즈니스의 어떤 경영의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경영의 전략에 우리들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아까 하드 스킬이라고 하는 전공 지식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 전공 지식 없이는 여러분들 다른 경쟁에서 기본적인 업무가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만 잘 아는 전공 지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또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언어를 하고 계시죠. 영어, 뭐 기타 언어들 많이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실 텐데요. 실제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는요, 뭐 영어도 중요하지만 국어도 중요합니다. 즉 한국어가 중요한 거죠. 왜냐? 지금 이 세대들 보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어떤 그 랜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언택트로 만나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 간의 아마 대화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술들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바로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외국 사람, 그리고 국내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이 시대에서는 바로 기계 언어. 이것은 여러분들을 뭐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코딩, 바로 기계어를 이해를 하고 기계에게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어떤 서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저는 언어라고 표현을 했고, 한 가지 더 조금 추가가 된다면 바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우리 모든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여러분들은 디지털 전환이 된 이 시대에서는 바로 데이터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축적할 것인지, 저장할 것인지, 그리고 최적화해 갈 것인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자리 지속성을 담보해주는 큰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조카들이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이 디지털 전환된 시대에 바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긴 강의를 좀 짧게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조금 빨라서 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할 말은 많지만 또 명확한 것은 바로 이미 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은 이미 해외에서는 이미 와 있는 미래이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답을 찾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답을 찾는 방법은 타 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될 것이고요.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서 이러한 답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 한 가지 고민은 바로 이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조금 오늘 한번 제시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또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